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그야말로 이 매파와 비둘기파의 발언의 대결을 좀 보겠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비둘기파는 도대체 뭐고 매파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다시피 연준의 이 패드의 구조 자체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성향들이 좀 반으로 좀 갈려 있고 그 중간에 중립, 과 관련된 인원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해서 비둘기파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주화파라고도 좀 하게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 정치나 경제, 언론 이런 쪽에서 행동 자체가 비둘기처럼 이제 과격하지 않고 온건한 방법을 취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분야 쪽으로만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면 주로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안정시키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통화량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기준금리를 이제 조정하는데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갖춘 경제학자들은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금리를 잡겠다, 경제를 잡겠다라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매파는 어떨까요? 이미 나오는 사진에서도 딱 티가 나죠. 그러니까 강한 느낌, 주전파라고도 하게 되는데 우선 이 1798년이었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처음으로 이 매파와 비둘기파를 남북전쟁 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 이후에 베트남 전쟁 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반영이 되면서 강하게 베트남을 좀 밀어붙이자 했던 팀이 이제 매파였었고 반대로 이제 싸움을 좀 그만하자라고 했던 게 비둘기파였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인용이 되면서 이게 경제 분야까지 퍼진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매파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정할 때 시중에 풀린 돈을 오히려 줄여들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성향을 말한다고 합니다. 통화량으로 봤을 때는 보통 기준금리를 조정하는데 비둘기파하고는 좀 다르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지금처럼 올려서 잡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기 쉽게 매파와 비둘기파 이렇게 나눠서 뭐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설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쨌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 내용들도 바뀌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파였던 인사가 조금은 이제 온건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 반대로 비둘기파였던 사람이 좀 강하게 매파로 돌아섰을 때 이런 특정한 변화가 나오는 것을 시장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연준 인사들 중에서 전체로 따져봤을 때 투표권과 관련 없이 비둘기파 5명, 매파 5명, 그리고 중도가 8명입니다. 중간이 확실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이죠. 투표권이 있는 인사로 좀 좁혀보면 비둘기파 3명, 매파 4명, 그리고 중도가 5명이 됩니다. 딱 보시다시피 팽팽하죠. 자, 근데 이제 균형을 깨는 이런 발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자, 연준의 진심을 읽은 시장,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신호들이 하나둘 나온다는 내용인데요.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의 최고 화두가 되겠죠. 이 기준금리, 금리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 주제를 좀 더 최근 상황에 맞게끔 업데이트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슈 플로우, 2가지 플로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이제 곧 할 거다라는 쪽으로 좀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데 이 내용부터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조금 끌어올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모든 지표들, 뭐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리 지표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는 해요.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는 한데 워낙에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확고했었잖아요. 연준은 지금 현재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뭐 연착륙할 거고 그다음에 뭐 물가는 둔화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2%대에 도달을 해야지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확고하게 잡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연준의 태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에 이제 약간의 매파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태도를 나타냈었던
그러나 이제 인사가 이 비둘기로 어느 정도 이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매파 인사가 누구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이 윌러 이사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연준의 이제 윌러 이사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 통화 정책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에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 확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완화 흐름을 보면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즉 지금 현재 가장 연준에서 매파적이었던 인사가 비둘기로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 결국에는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느 정도 바닥에서 저점 잡고 올라와주고 있는 게 뭐 국채금리 하락, 뭐 유가 하락, 이러한 이제 또 물가 하락, 전체적으로 이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연준에서 무언가 확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상 필요하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준이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이제 이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계속해서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윌러 이사가 약간의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게 되면서 이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GDP까지도 생각보다 좀 잘 나온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3분기 GDP 잠정치가 5.2%로 예상 5%를 또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인이라고 한다면 소비는 조금 이제 하향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제 이전 GDP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소비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줬었는데 소비는 이제 4%에서 이제 예상치 4%에서 3.6%로 이제 하향이 된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의 지출과 그다음에 기업 투자가 상향이 되면서 GDP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연준 관계자, 연준 윌러 인사의 이제 이 비둘기적인 발언까지 더해지니까 시장이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최근에 이제 나온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라팔 보스텍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더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 경제 연착륙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로레타 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정책 중이긴 하지만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중단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시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경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진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인상은 중단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추가 인상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발언을 하는 그런 이제 인사들도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연준의 분위기 자체가 금리 인하 혹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다. 약간 이제 이러한 쪽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내일 이제 이 파월 의장이 또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과연 파월이 이러한 이제 연준이 슬슬 비둘기적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을 해주는지가 결국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내일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 비둘기적인 이러한 스탠스에 파월 의장이 아예 이제 방점을 찍어주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무언가 달아오른 분위기를 또 순식간에 가라앉혀 버리느냐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몫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을 조금 이제 지켜보면서 또 금요일 날에 발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 바로 또 이제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하면 무언가 실망감이 또 하락을 하든지 다음 주에 바로 이제 분위기가 나와줄 것 같으니까 일단은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추가적으로 우리는 팔로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시장의 분위기 자체도 지금 순식간에 또 급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내일 정도까지 해서 시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급변을 하고 있고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도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포트 구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하게 되면서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좀 전망한다라고 또 총재가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약간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미국이 좀 더 빠르게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제를 좀 생각해 보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만약에 조금 중립적으로 나왔을 때 그걸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로 보면 되겠습니까? 중립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약간은 오히려 좀 실망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올라오는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번에 파월 의장이 중립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부딪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동력을 얻어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립적인 발언보다는 중립보다는 조금 더 비둘기 쪽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정도는 시사를 해줘야지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움직임을 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중립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비둘기 쪽에 가까운 발언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일단은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움직일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미리 예측을 하기보다는 결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발언을 확인하고 시장의 방향성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파월 의장 입에서도 약간은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전략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이즘 시장에 대해서 박스권 상단이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서 개별주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보게 되면은 시장의 이런 추세,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바뀌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종목들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그동안에는 이 박스권 매매에 맞는 전략을 계속해서 조금 꾸려 나가셔야 된다라고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사실 여전히 박스권 고점에 위치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잠깐 이제 차트 띄워보시면 지금 현재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박스권 고점에서 이 구간을 뚫어주느냐 아니면은 그러지 않고 이제 하락을 하느냐 약간의 이제 분기점에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었을 만한 게 보게 되면 어제 시장을 봤을 때 오전장까지는 개별주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장에 뭐 두산 로보틱스나 혹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러한 종목들이 일제히 다 윗꼬리 그리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뭐 추가적으로 일괄적으로 로봇주들, 뭐 그다음에 뭐 바이오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싹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종목들로 확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끌어올려 주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주에서 수급이 순식간에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또 주도주 종목군으로 이제 넘어가 버리는 이러한 흐름이 어제 오후장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역시나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 종목군들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주 종목군들은 사실 시장이 올라가야지 어느 정도 이제 또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시장과 밀접하게 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고점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그죠? 고점 부분이 막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할 만한 그림 자체는 남아 있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만약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이 혹시나 좋지 않게 나온다면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약간의 비둘기적인 발언보다 매파에 가깝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약간의 이제 실망감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박스권 고점에서 위험성,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 매매는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오늘 가장 강한 종목군들이 사실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2차전지 종목군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지금 이 상한가에 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하고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또 굉장히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존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또 차오르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뭐 한농화성 같은 이런 종목들도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약간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주도주 종목군들 보게 되면 뭐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어느 정도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에 약간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폭이 오늘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약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매물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LNF를 추천을 드렸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오전 3% 방송에 LNF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왜 추천을 드렸느냐라고 하면,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을 봤을 때 확실하게 바닥권에서 눈에 들어가는 수급이 지금 2차례 정도 유입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군들 중에는 그래도 가장 이 양극재 중에서 수급이 눈에 띄게 잘 들어가 줬기 때문에 LNF를 안대를 드렸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꾸려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이 매물 구간에 부딪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물 구간을 뚫어내 주려면 결국에는 이 정도의 힘은 들어와 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힘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하게 수급 들어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는 우리가 그러한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LNF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수급이 들어와 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 아직까지 시장은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점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내일 파월 의장이 좋은 발언을 해주면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지 않은 발언,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경우도 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시장이 약간의 실망감이 감돌게 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을 받지 못하고 매물대에 막혀있는 종목들은 또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여전하게 주도주던 개별주던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는 시장이니까 가는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일지,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면서 시장을 이겨내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일지 그 종목들을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리면서, 일단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미리 예측하지는 말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방향성에 따라서 전략을 꾸려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LNF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LNF도 추천주로서 지금 잘 가고 있지만 그때 한 5차 목표가까지 잡았었던 두산 로보틱스, 어쨌든 목표가 도달을 다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로봇주가 오늘도 뭐 제우스, SPG, RS 오토메이션 굉장히 뭐 두산 로보틱스도 강하고요. 그래서 이 강세가 계속 이어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한 차례 정도 이제 수급이 조금 다시 들어가는 걸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두산 로보틱스가 고점에서 물량이 좀 상당히 강력하게 빠져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가라앉다 보니까는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차례 이제 물량을 뱉어내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들어갔었던 물량이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와 버렸으니까 한 차례 정도는 더 물량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야지 어느 정도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SPG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간으로 이제 상승 나오고 갭으로 뜨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지만 보게 되면 앞선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이제 나와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사이클이 돌았고, 그러면서 어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보수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또 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워낙에 로봇주들은 종목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로봇주들은 확실하게 좀 선별적으로 수급이 잘 들어가는 종목을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제 두산 로보틱스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 외에 다른 로봇주들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약간은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수급이 들어가는 거 확인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로봇까지 또 추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